요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코딩 사교육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학원들도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특성화 고교생이나 대학 전공자들이 배우는 수준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팩트 에디터 이수연. 테크팩트 에디터 이지혁입니다. 네, 지금 포맷이 약간 바뀌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 예전에 비디오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금 제 카메라를 돌리고 있고 지금 재영님은 저와 지금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테크팩트 시즌 1 에피소드 2화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제 얼마 전 저도 그거를 뉴스를 봤는데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코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재용님도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들을 좋아하고 사실 저도 좋아하는 입장에서 먼저 한국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의 컴퓨터 수업 시간의 모습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저희 학교는 컴퓨터 수업 시간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컴퓨터실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설문조사하고 그런 거 하러 갈 때만 쓰이는 아주 정말 쓸모없는 공간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제 컴퓨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뭐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조차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코딩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사실 좀 굉장히 의문인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품고 오늘 에피소드 2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이란 무엇인가요? 코딩이 사실 영어로 보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코드 할 때 코드와 ing가 뒤에 붙은 건데 말 그대로 코드를 쓴다라는 뜻이에요. 뭐 별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뜻인데 프로그래밍과 사실 무슨 차이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뭐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널리 쓰이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래밍과 무슨 차이인지를 봤더니 아직까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데 보통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프로그래밍으로 단순한 뭐 웹 개발, HTML 뭐 이런 거는 코딩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개편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과 과목,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정보 시간에 코딩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걸로 바뀌고요. 네. 좀 자세히 들어가자면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개편 방향만 들어서는 완전히 코딩을 마스터 시키겠다는 것처럼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사실, 어쨌든 요약을 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갖고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계속 코딩을 주구장창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나온,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관에 ICT 단원을 추가해서 17시간을, 수업을 시키겠다고 하고, 중학교 때는 정보 과목을 선택 교과로 넣어서 34시간 이상,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보 과목을 일반 선택 과목으로 넣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 융합하여 알고리즘, 프로그램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는 건데, 이게 일단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전 들어서 이 에피소드를 시작한 이유도 있기도 하고요. 이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오늘은 좀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코딩 교육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유 5가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실현 불가능 이유를 그러면 하나씩 이제 들어볼까요, 그럼? 일단은 제가 생각한 이유는 5가지인데요. 일단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초등학교 실과 시간에 가르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선생님들 보세요. 실과 교사들 중에 젊은 선생님들 없어요. 컴퓨터도 교육자료만 겨우 열어볼 줄 아시는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교사들한테 코딩을 가르치라고 강요하는 것이 뭐 현실적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네. 또 중고등학교의 정보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고 한들 프로그래밍을 뭐 오랜 시간 동안 배우거나 가르쳐 오시지 않은 이상 아이들은 뭐 질서불란하게 가르치긴 좀 힘들다고 봐요. 두 번째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이제 학생들의 그 SW 소프트웨어 기초 활용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네. 그 혹시 수현님 주위에도 혹시 뭐 좀 같은 나이 또래에서 혹시 타자도 좀 많이 못 치고 약간 그런 분들 좀 있는 거 보셨나요? 많이 못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를 못 다루는 게 문제였지만 뭐 아무튼 뭐 많이 못 치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보시다시피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에도 타자 하나 제대로 못 치는 애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그쵸. 문서 몇 개 저장하는 것도 어렵고 찍찍대는 마당에서 뭐 한 글자만 오토나도 뭐 그대로 막 뻗어버리는 그 코딩 시스템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건지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컴퓨터 활용 방법만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 빡시 가르쳐도 이제 코딩에 필요한 도구들을 겨우 익히죠. 근데 그걸 컴퓨터도 제대로 쓸 줄 모른다는 애들에게 당장 코딩 가르치겠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쵸. 그리고 뭐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잡고 있긴 하죠. 그래도 그렇게 휴대폰을 붙잡고 있다고 컴퓨터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고요. 뭐 모바일 운영 체제야 맨날 끼고 사니까 익숙해져서 문제는 없지만 당장 윈도우도 못 쓰는 애들이 엄청나게 넘쳐난다니까요. 그쵸. 그리고 또한 이제 학교 컴퓨터의 노후화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인텔 코어튜디오라고 해서 2006년도에 나온 그 정말 엄청나게 오래된 그 CPU가 탑재된 컴퓨터로 이루어진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받았었는데 네. 5학년 때 굉장히 친했던 그 컴퓨터 선생님을 설득해서 결국 컴퓨터를 저희 학교 교체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방과후 컴퓨터 교실 운영하는 업체랑 반뜨근해갖고 이루어진 결과거든요. 아, 다른 학교를 가보면은 아직도 뭐 브라운관 모니터 그 왜 뒤에 뚱뚱한 그 모니터 있잖아요. 그 TV 옛날 거. 그거 되게 그 추억인데, 그거. 그 모니터를 쓰는 컴퓨터를 굴리는 곳들이 정말 수두룩하고요. 그런 컴퓨터로 코딩을 가르치겠다니 학생들 뭐 암 걸리라고 하는 소리인지 정말 모르겠고, 뭐 사실 컴퓨터가 낡은 건 문제가 안 된다 할지 몰라도 심화된 코딩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컴퓨터가 뻗어버리는 등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 학교가 작년까지만 해도 수현님 말씀하신 좀 안 좋은 컴퓨터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그 작은 그 데스크톱을 탑재한 이걸로 바꿨는데 그래도 스펙이 별로 안 좋거든요. 뭐 설문조사만 하러 갔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버리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도 네. 코딩을 가르치면 이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막 컴퓨터 꺼지고 막 선생님들한테 이거 안 돼요 막 이러고 하면은 정신없죠. 그렇죠. 그 네 번째는 이제 강제로 가르치는 코딩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컴퓨터 시간도 재미없어서 몰래 게임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열정을 가지고 배우지 않는 이상 정말 재미없고 어려운 코딩을 도대체 무슨 수로 강제로 하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네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마저도 재미없고 지루해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그거를 초중고 의무교육 중에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이끌고 나갈지가 참 의문입니다. 네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국수사과 같은 이제 필수 과목들이 어떻게든 가르칠 수 있죠. 하지만 코딩 같은 컴퓨터 관련 과목들은 정말 흥미 없이는 가르칠 수 없는 과목이라서 네. 배울 의지가 없는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현상과 같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늘어나는 사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코딩이 평가 과목으로 들어가면 솔직히 진짜 100% 이건 코딩학원 생긴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이미 강남권에 생겼다는 생겨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도 뭐 피아노 학원 다니고 뭐 태권도 학원 다니고 막 난리 나서 정말 바쁜데, 그런 아이들을 코딩 학원으로까지 밀어넣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막 요즘 교육청에서 막 말하잖아요. 막 허구한 날 뭐 사교육 폐지하겠습니다. 뭐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좀 더 제발 말로만 그러지 말고 늘어나는 거나 제발 좀 막아주세요.
안 다니면 그만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다니면 억지로 등 떠밀려 다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사교육 늘어나는 건 그쵸. 이거 진짜 그래서 어떻게든 좀 어떻게 막아야 바뀌어야 돼요. 좋은 코딩 이거는. 교육이 될까도 사실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뭐 무턱대고 뭐 저희가 뭐 이게 안 좋아요 저기 안 좋아요 뭐 네. 이거 당장 바꿔야 돼요 막 이거 쓰레기예요 교육청 이놈 삐리리 놈들 이래봤자 교육청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바뀌어야 될 건 이제 컴퓨터 본체.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노화된 컴퓨터 본체와 컴퓨터에 대한 인식 같아요. 솔직히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컴퓨터 좋아하고 파고드는 애들 뭐라 그래요? 괴짜나 미련한 놈 취급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코딩이 왜 붐이 일어나고 있고, 왜 중요하고,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를 해주면 정말 되는 간단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코딩을 잘하게 된다면 뭐 취업에 잘 된다, 취업에 유리하다 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을 잘 간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믿기도 안 주고 그런 설명도 안 해준 채로 아이들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 본체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좀 저희가 하기 전에 좀 미리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도대체 교육청의 배당 세금은 어디로 다 증발하는가 되게 의문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떤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네. 정부 교육청에서 당초 요청한 2천억 원이 관련 네. 예산이 내년도 전액 미반영된 걸로 밝혀졌다고 해요. 2천억이요, 2천억? 네, 2천억. 야, 그러면 그거 그냥 싹 다 그냥 컴퓨터 바꾸는데 정말 도움되는 돈이었을 텐데. 저도 이거 그래요. 금액을 보고 저도 잘못 읽었나 막 계속 막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천억 원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컴퓨터, 그 다음 시설, 그 다음에 건물, 뭐 하나도 신식화되고 수리된 곳이 없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코딩 교육 프로그램 기획하고 의무화해도 하드웨어가 잘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교육을 하겠느냐. 이제 수업 시간이 1시간이라 치면, 아마 그 중에 50분은 여기저기에서 컴퓨터 안 돼요, 이거 어려나요 하는 애들이 아마 많아서 막 도와다니고 막 그런 애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총평을 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뭐 코딩이 뭐고 이런 것들이 사실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런 아주 단점들, 이면들을 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시기상조라고 봐요. 먼저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를 대대적으로 좀 손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체가 필요한 컴퓨터가 몇 대인지, 뭐, 모든 컴퓨터가 정상 작동하는지, 네.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나와서 조사해간 후에 필요에 따라 교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뭐 적어도 의무화하려면, 적어도 그렇게 하라고 강제를 하려면 교육에 필요한 도구들은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네, 또 4차 산업혁명이 요즘에 되게 많이 뜨잖아요. 근데 네. 애들은 1도 신경 안 써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제발 어른들이 네. 조바심을 아이들에게 덮어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좋아하는 애들은 안 가르쳐도 어떻게든 소프트 개발에 공부를 하려고 들고, 솔직히 제 주위에도 애들도 이제 코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관심 없는 애들은 다른 쪽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하나만 더 말하는데, 네. 제발 교육청에는 탁상 행정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너무 정치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 벗어난 얘기인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네. 어른들의 피 튀기는 정치 싸움, 돈 싸움은 제발 국회나 정부에서 끝내세요. 애들 교육을 관리하는 교육청까지 피해보게 하지 말고요. 왜 우리까지 그런 것들이 피해를 봐야 되냔 말이죠. 우리는 공부만 하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교육청에다 피해보게 하지 말고 정치 싸움, 돈 싸움 제발 국회나 정부에서 끝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까지 여기서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미국까지 날아오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네, 뭐 목숨 걸고 이런 얘기까지도 첨언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정말 할 얘기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LG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같이 이제 저희 이제 주시청 타겟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네.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서 저희가 좀 긴급 편성을 이렇게 좀 넣은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코딩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그 코딩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반대로 또 코딩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또 유용하긴 하거든요. 뭐 단순히 그쵸. 뭐 로봇을 만들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네. 홈페이지를 만들고 정말 멋있는 막 네이버 다음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코딩을 네, 배워서. 그쵸. 어려운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오류들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좀 개선해 가면서 네. 교육청에서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저희 좋은 주제를 가지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테크팩트 헤드 에디터 이수연. 퍼펙트 헤드 에디터 이지혁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